문제는 75번까지였으니까 75번 질문 보고 숙제 안 하신 분들 남아서 해야 됩니다. 맞죠? 네. 76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76번을 풀고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fx가 다항 함수인데 여러분들 잠깐 다항 함수라는 거 뭔지 좀 보죠. 다항 함수가 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있죠. 상수함수 포함이에요. 상수함수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친구들 1차, 2차, 3차, 4차 등등등을 5차 함수, 6차 함수 얘네들을 다함수라고 합니다. 일단 필기해볼까요? 네. 근데 이 멘트가 중요해서 다함수가 그렇고요. 그러면 다함수가 아닌 함수는 뭐냐? 이런 겁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y는 2x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지수함수고요. 아닌 애들 로그함수. y는 로그의 2의 x 이런 애들을 좀 이따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또 아닌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삼각함수. y는 sin x 이런 애들이고요. 우리는 얘네들은 다항함수라고 안 하고 초월 함수라고 하긴 합니다. 네, 초월 함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초월 함수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수함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항함수가 이런 애입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앞으로 해야 될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지울게요. 유리함수요? 유리함수는 일단은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기억하세요. 얘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수투까지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구별되고요. 이제 미적분으로 올라가면은 걔네도 다항함수로 편입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아시겠죠? x에 대해서 x의 몇 차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애들이 다항함수인데 현재는 x의 자연수 차수만 상수함수 포함해서 자연수 차수만 다항함수라고 기억하고 있을게요. 미적분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마 올해 여름방학 때 미적분을 또 처음 배우실 거니까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76번 fx가 다항함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해야죠. fx가 1차거나 2차거나 3차거나 4차거나 걔네 중 하나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얘가 2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3을 만족한대요. 3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상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차수가 같다는 거죠. 얘도 fx의 1차 함수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심지어 자 이제 fx의 1차 함수라고 치면은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만 비교할 거니까 우리 a가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유출할 수 있고요. 자 4x 플러스 b라는 거는 결국 어떤 직선이죠. 어떤 직선인데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이 직선의 치역값이 마삼에 가까워진대요. 결론은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삼이 나오는 거와 증명 없겠죠? 그쵸? 그림의 형태를 보면은 그쵸? 따라서 b가 1이구나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fx 구했으니까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76번이었습니다. 밑에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건데 77번 3차 함수 그 78번은 몇 차인지 안 알려주고 등등등이 있죠? 풀어보시면 되겠죠? 80번입니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보다 fx가 크고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x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x는요 항상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대요.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fx가 심지어 다함수란 말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약간 그림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x를 제가 유추할 수 없어요. 분수함수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랑 이 사이에 있는데 fx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리미트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2와 y는 x분의 3이라는 이 세 개의 함수를 보겠습니다. x가 양수라면 오른쪽 i가 항상 크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 x분의 1보다 3배가 크고 2배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 잘 보세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자, x분의 3은 요렇게 x분의 2는 요렇게 x분의 1은 요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 모두 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친구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지네요. 이 친구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고 이 친구 x가 무한대로 가면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이 얘기랑 똑같네요. 아니 분명히 x분의 1과 x분의 2와 x분의 3은 차이가 나지만 얘와 얘는 같네요. 그러니까 이 리미트는 그런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가까워지는 그 값을 빼는 거라고. 어쨌든 보세요. 봐봐요. 여러분들 무한대가 아주 멀리 가도 봐봐요. 아주 멀리 가도 얘네 크기수는 변하지 않아요. 빨간색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흰색이 제일 위에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빨간색보다 흰색이 3배 더 크고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2배 더 큰 건 확실합니다. 분명히 확실한데 그 리미트 값은 어쨌든 가까워지는 그 방향성, 그러니까 어느 값으로 가까워지냐가 리미트잖아요. 그렇죠? 결국 근데 얘네 세 개 다 가까워지는 값은 모두 0으로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 값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를 제대로 배웠다면 아 맞다. 리미트는 그 가까워지는 그 뭔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얘네가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달려가는 그 값만을 물어보는 게 리미트니까 야 이 친구 x가 커질 때 어느 값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어? 물어보면 0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0으로 가까워지니까 극한값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등호를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수를 그려보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가나봐요. 이 함수를 그려보니까 이 함수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가운데 있는 이 fx요? 아 몰라 그려주나봐. 얘네 둘 사이에만 있으면 되잖아. 말봐요? 그치? 꼬불꼬불 그려주던 말도 상관없지만 이 친구가 보세요. 이 친구 봐봐요. 이 친구의 무한번째, 그러니까 즉 아주 멀리 있는 큰 값, x가 아주 클 때 이 친구의 치역을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의 x가 아주 클 때를 한번 볼까요? 이 친구도 x가 아주 클 때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3분의 1이죠. 최고참. 이거 어디로 가요? 3분의 1이죠. 아 위에 있는 아이도 밑에 있는 아이도 모두 3분의 1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친구도 어쩔 수 없이 3분의 1로 가야 되겠죠. 어차피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fx도 3분의 1로 가겠죠. 이게 그 공식 명칭은 아닌데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향해서 가는 곳이 똑같다면 그림으로 보니까 똑같은 데를 향해 간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리미트를 씌우기 전에 어쨌든 얘보단 작거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애가 얘고요. 밑에 있는 애가 얘 맞거든요. 작거든요. 크기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크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향해서 가는 곳이 같다면 그 사이에 끼인 녀석도
뭐 강제적이죠. 어쩔 수 없어 3분의 1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셨죠? 네, 요런 게 이제 80번 문제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단순히 함수값은 차이가 나지만 크기가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향이 가는 곳은 같을 수 있다.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0번 문제이고요. 답은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84번은 가우스인데 한번 해보죠. 가우스 문제. 네, 가우스 문제 제가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밑에 것들도 풀어보세요. 84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했어요. 잡지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가우스 xx 가우스 x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자, 얘들아, 리미트 x가 이만 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보다 좀 클 때 x 이거 어디로 가? 어디로 갔어? 1이죠. y는 x를 그려보고 y는 x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라니까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x가 1이 있으면 1의 오른쪽으로 올 때 y값 어디로 가죠? 1이겠지. y값도 1이겠지, 그렇지? 얘는 1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얘는 보니까 얘들아 1보다 좀 큰 아이가 가우스에 들어온 거 아니야? 1.0001이 가우스에 들어온 거 아니야? 얼마야? 1이죠. 1분의 1이네? 1이죠, 그쵸? 밑에 거 1이고 위에 것도 1이 나오겠죠, 가우스에 나오면. 자, 다음 거 볼까요? 3번을 볼게요, 3번. 2번은 니네가 알아서 해보시고. 자, 리미트 x가 0보다 좀 작을 때, x-1분의 가우스 x-1입니다. 다시 한번. 자, 그냥 리미트 x가 0보다 작을 때 x-를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x-1 그래프를 쓱 그린 다음에 y는 x-1 그린 다음에 0의 왼쪽을 살짝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1이 가까워요. 그쵸? 얘는요 현재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에다가 0보다 좀 작은 애를 더해주고 있죠. 0보다 좀 작다는 거는 음수네. 0보다 좀 작으니까 마이너스 0.0001 정도 되겠다. 0보다 좀 작으니까 맞잖아. 0보다 좀 큰 거는 0.0001이고 0보다 좀 작은 건 마이너스 0.0001일 거 아니야. 야, 그럼 위에 거 봐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0.000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0001이겠네? 가우스 마이너스 1.0001 얼마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2죠. 왜요? 가우스는 들어온 애보다 작은 정수를 내뱉는 거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미트랑 가우스가 또 엮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번 볼게요. 가우스 x 한번 봅시다. 제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를 한번 물어볼게요. 2로 갈 때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네가 이게 얼마인지 내가 물어보면은 얼마라고 대답할 거야? 저는 자극한 윙크이 없어서 없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럼 네가 각각 구해야지. 각각 그래서 아니 봐봐. 얘들아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너네가 그래프를 그려서도 풀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거 그래프 그려서 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봐봐 이러고 할 때 잘 모르겠어. 그럼 니네가 스스로 얘랑 얘를 다 해야지. 봐봐 문제에서 이거 물어볼 때가 언제냐면은 이거 물어보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둘 다 보란 얘기야. 둘 다 필기해야지. 문제에서 이렇게 굳이 써주는 거 말고 그냥 x가 2로 갈 때 구해봐 라는 거는 x가 2로 갈 때 이거 구해봐 라는 거는 둘 다 니네가 직접 하라는 거야. 직접. 그래서 둘 다 해봤는데 둘이 값이 똑같아. 그럼 오케이 답 나왔음 이거인 거야. 수렴함 이러면서 이해했어? 네. 두 개를 구해봤는데 다 값이 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값이 없음이야 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건 x가 2로 갈 때를 그냥 대충 없이 물어봤다.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우극한, 좌극한 둘 다 봐 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현재 이거 얼마야? 우극한은 2고요. 좌극한은 1.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 값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값이 없죠. 이 친구는 2보다 좀 클 때는 x에 2점 얼마가 들어오는 거니까 2점. 우극하는. 자, 2보다 좀 작을 때는 1.99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2보다 좀 작다는 거. 1.99 들어왔어? 그럼 얘는 1이죠. 우랑 좌가 다르네? 값이 없어야죠. 값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 가우스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게 웬만하면은 딱 4번처럼 x는 3 이렇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은 건데 이 4번이 답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4번은 왜 답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죠. 4번을 잠깐 볼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안에 거 이제 해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쵸? 가우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자, 아니 쌤 가우스니까 x가 3으로 갈 때 우랑 좌가 어차피 다르겠네요? 값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제가 그려보면은 제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야 3,0 지나는 거 같아요. 3,0 지나 지금 그렇지? 잘 들어봐. 야 x가 3의 오른쪽으로 와봐. 여기에 들어와봐. 그렇다는 거는 이 그래프 입장에서는 3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네. 자, 그러면 값이 0보다 조금 작네. 3,0이니까 0보다 조금 작네. 자, 봐봐. 이때 0보다 좀 작은 애가 나오네. 가우스 씌우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0보다 좀 작으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 더 작은 정수. 봐봐. 야, 3보다 좀 작게 와봐 그러면. 3보다 좀 작게 오는데 이 그래프에서 3보다 좀 작게 오는데 얘도 0보다 좀 작네? 그럼 3보다 좀 작을 때도 0보다 작은 애가 가우스 안에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둘이 똑같네? 4번 정답이 마이너스 1로 있네.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가우스만 있으면 좌우가 무조건 달라 이게 아니라 직접 가우스 안에 있는 함수의 그 값을 그래프나 이런 걸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5번이 답이 없겠죠. 옳지 않은 거 모르는 거야? 일단 4번이 틀렸네. 4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네. 일단 이렇게 풀어보는 거니까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가우스니까 봐봐. 가우스니까 뭘 해야 돼? 얘들아, 문제에서 그냥 x가 3으로 갈 때만 물어봐도 니네가 스스로 우랑 좌를 다 구해보고 비교해야 돼. 이해했어? 일단 가우스는 특히 더 그려야 돼. 특히 더. 우랑 좌를 비교해서 구해봤는데 답이 무조건 다를 거냐? 아니다 이거지. 같을 수도 있다 이거야.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었으니까. 네. 저 이거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니네가 평소에 그래프를 안 그려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냥 어렵진 않아요. 알았죠? 천천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87번을 하고요. 이거 숙제는 76번부터 118번까지 할 건데, 이게 끝은 아니고요. 뒤에 이제 아마 A단계 문제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연속 좀 나가고, 네, 이렇게 나갈 건데, 들어볼게요. 일단은, 네, 제가 87번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숙제를, 네, 이 답을 끝까지 다 내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삥 나오는 문제 하셔야 되고
뒤에 이제 뭐 소수경 주관식 실력업 다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문제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도형만 나왔다 하면은 쫄아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쫄지 맙시다.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 이차함수 위에 x, y점이 있는데 x, x 제곱이라 쓸게요. y는 x제곱 위에 점인데 그렇죠? 얘에서 여기 4,0인 친구와 여기 2,0이 1,0이에요. 자, 1,0인 점이 있어요. 이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자 0,4랑 얘랑 0점이랑 2은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해봐서 자, 밑에 있는 걸 ax, 위에 있는 걸 bx라 한 다음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구하라고 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넓이 진짜 쉽습니다. 자, a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2분의 x제곱. 이게 ax의 넓이고요. 자, 그 다음에 bx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x가 되겠죠? 그런데 bx에다가 이게 ax고 이게 bx인데 bx에 x 하나 더 곱하래요. 리미트 무한대로 가래요. 무한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답이 4분의 1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문제야? 이렇게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표 문제는 쉬운데 88, 89번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를 다 해오시고 오늘은 연속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연속이 좀 더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부터 약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칠판이 없어서. 여러분들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말의 느낌을 보니까 이 연속이라는 말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 감은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면은 얘는 뭔가 연속하고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좀 이렇게 끊겨서 x는 a에서 끊겨 있고 가면은 이건 연속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는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함수의 연속을 제대로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많이 다르긴 말고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할 건데 그게 뭐냐? 네, 들어보세요. 함수의 연속은 그 그래프의 그림이 이어져 있냐 이어져 있지 않냐 보다는 어디에 관점을 두셔야 되냐면 특정 점한테 관심을 두셔야 돼요. 점을 보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식으로 특정 점을 관점으로 보셔야 되죠. 함수가 쭉 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선이 좀 끊겨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시면 연속 단원이 내내 좀 수월하실 거고요. 계속 그냥 머릿속으로 전체 함수가 이어져야 돼, 함수가 이런 게 이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점에 대해서 관점을 잡으라고 했어요. 왜 시작부터 이 얘기를 3번, 4번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감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그런 식이 많죠. 그러지 마시고 점에 대해 봅시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함수의 연속은 약간 정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의. 진짜 뜻이거든요. 올바른 뜻, 함수의 연속에 대한 올바른 뜻, 이게 정의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정이라고 하면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데피니션이에요. 영어 몇 등급이지? 네. 하여튼 네, 저스티스가 아니고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의롭다 할 때 정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진짜 뜻인데 이게 보면요. 진짜 뜻이 대개는 말로 돼 있잖아요. 수학 여태까지 여러분들 배운 것들을 보면은 그 뜻이 대부분 말로 돼 있거든요. 말로. 근데 함수의 연속의 정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말뜻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특정 점에서 x는 a의 점이란 거죠. x는 a라는 점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그쵸? x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이제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fx라는 함수에서 x는 a라는 점이 있대요. x는 a라는 지점이 있대요. 지점. 그 지점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는 그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x는 a에서 그러니까 기본 함수가 fx였겠죠? x는 a에서 연속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거 그냥 말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연속이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니 쌤, 그러면 그 함수의 그래프의 수많은 점 중에 제가 딱 그 a점 하나만 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 좀 이따 알려줄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는 이거 대상으로 하는 거 확실해. 전체 함수 대상이 아니야. 절대. 이해했어요? 이따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x는 a라는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의 그 함수의 극한값이랑 그 함수의 함수값이 같다. 이러면 연속이래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러면은 x는 a 지점에서의 극한값이 맞죠? fx의 극한값. 함수값은 뭐라고? fa죠. 그쵸? fa죠. 함수값은 그 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연속의 정의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속 문제를 풀 때 제가 연속 문제 할 때 적당히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연속 쪽에 테크닉이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테크닉을 지금은 다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까먹을 거니까. 정의만 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의만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여름방학 때는 테크닉만 그렇게 알려드리는 식으로 쭉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정우한테 정우야 연속이 뭐야 했는데 함수가 이어진 거 이딴 식으로 대답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연속의 정의가 뭐야 했을 때 정우가 그 어떤 점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에요 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갑자기 정우랑 눈 마주쳐서 한 거야. 그럼 내가 현주랑 왜 평소에 현주를 많이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제일 많이 마주치니까 연합해 앉아있으니까 수업에 참여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많이 마주친다고요. 네. 일단 보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그 점이 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네요? 라고 물어보면 맞죠. 보세요. 함수값이라는 건 존재하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x는 a점이 있다 칩시다. x는 a라고 했을 때 이 함수 fx에다가 내가 xa를 싹 넣으면 함수값이 치역이 딱 나왔잖아요.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이미 존재한다 치면 함수값이 존재한다면 극한값도 존재해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존재하고 같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극한이 존재하고 같다는 게 기본 전제이면서 걔가 또 함수값이랑 같아야만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점은 연속이죠. 현재 fx는 x는 a에서 연속이 맞죠. 왜요? x는 a에서 함수값이 요 값인데 극한값도
값도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고 이 값으로 같죠. 각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x는 a에서 연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fx가 모든 점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봐봐. fx가 모든 실수 x점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면 그 함수는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죠. 그럼 다 이어져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어떤 점에서만 물어보면은 이 점만 연속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데 이게 x라고 하고 끊겨있다 칩시다. 자, 야 예준아, 이 함수 fx는 a에서 연속 맞아? 네. 맞습니다. 끊겨있는 게 있든 말든 a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 함수는 불연속 함수야? 전체에서는 뭐라고요? 전체에서는 모르잖아요. 아니 저기 있긴 한데 저기. 자, 이 함수는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x는 b에선 불연속이야. 이건 맞는 얘기인데 이게 불연속 함수야 라고 말하기에는 연속인 지점이 훨씬 많은 걸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불연속이니라는 말이 있어도 이해하셨습니까? 불연속 함수가 어떻게 있겠냐? 아무리 그지 같은 아무리 뭐냐 가우스 함수여도 연속인 점이 훨씬 많아. 불연속인 점은 띄엄띄엄 있잖아. 얘네 다 연속이잖아. 다 연속이잖아. 내부에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멘트를 잘 해야 되겠죠. 불연속 함수 약간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만약에 학교쌤이 얘는 불연속 함수야 라고 말하면 그 쌤이 수학과 출신이 아닐 확률이 좀 높죠. 그럴 일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네,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연속은 항상 점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불연속이에요? 이제 이랬을 때 예준이한테 또 제가 얘는 왜 불연속이니 물어봤을 때 예준이가 끊겨 있으니까요. 이러면 이제 초딩인 거죠. 중딩이가. 왜 불연속이에요? x는 b에서 극한값, 함수값이랑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이 친구가 봐봐. 야 얘를 좀 더 풀었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이거 봐봐. 풀었으면은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을 같아야 돼. 이게 맞는 얘기잖아, 그렇지? 얘를 좀 풀었으면은 그렇잖아. 그럼 봐봐. 함수값을 한번 뭐라고? 여기 칠한 거. 이 칠한 y값 이게 함수값이잖아, 그렇지? 그럼 봐봐. B에서는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같은데 얘네들은 같은데 우극한이 다르네? 그러면 불연속인 거지. 저 점에서.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연속은 이게 사실 끝이에요. 나머지 테크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테크닉을 지금 배우기가 조금 힘들죠. 네. 일단은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봐봐. 애초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도 있거든. 여기 x는 a라고 하면 얘도 불연속이잖아. x는 a에서 x는 a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야. 왜?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뭘 존재해야 같다고 할 거 아니야. 뭘 존재해야지 곱하거나 더하기를 할 거 아니야. 곱하기나 더하기는 그 극한의 성질 아까 얘기해. 그러니까 존재해야 뭔가 할 수 있잖아. 좌극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함수는 x는 c에서 현주야 이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네, 근데 고민이 되지. 자, 일단 왜 불연속? 신상기가. 질문 잘했어. 왜 불연속이야? 왜냐면은 극한 x는 c에서의 극한값이 여기 뭐냐 함수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극한값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친구들도 좌우극한이 똑같아서. 그런데 함수값이랑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값은 무슨 값? 얘네가 늘 해왔던 그냥 그 값 바로 넣은 거. 넣었을 때 나오는 거. 그렇죠? 극한값은 걔가 가까워지려는 그 값. 자, 가까워지려는 값은 아무리 봐도 여기인데 넣었을 때 값은 여기니까 어쨌든 네,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르죠. 그럼 저 함수는 x는 c에서 불연속이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더 좋긴 해요. 얘는 x는 c에서만 불연속이지 나머지 다 연속이네. 나머지 점에서 다 연속이야. 그치? 연속이 훨씬 많아. 아시겠습니까?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네. 그 옆에 점에서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네. 그 옆에 점도 그렇네. 이런 점들이 모든 점에서 이루어지면은 연속하고 있겠죠. 그렇죠? 모든 점에서 연속하고 있겠죠. 걔는 연속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연속함수란 말은 있대요. 네. 불연속함수란 말은 없는데 연속함수는 모든 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연속함수란 말은 있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연속의 성질 한번 보고 갈게요. 아 맞다. 구간도 배워야겠다. 구간. 자 여러분들 잠깐 멘트 하나 배우겠습니다. 멘트. 연속에 대한 정의는 했어요. 연속의 정의가 뭐야 했을 때 이걸로 말을 하던가 아니면 이 표현으로 쓰던가 둘 중 하나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진짜 강조했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아 빨리 6개월 지나서 현주한테 물어보고 싶다. 연속이 뭔지. 이거 함수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면. 아까 함수값이 같은 거죠. 네. 좋고요. 미리 대답했다라고 했죠. 열린 구간이랑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런 표현이 있을 거고요. 열린 구간 약간 이렇게 씁니다. 소가로를 쓰고요. 닫힌 구간은 대가로를 쓰거든요. 대가로를 쓰는데 그럼 얘가 뜻하는 바가 뭐냐? 자, 열린 구간 1,3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뭘 뜻하느냐? x 1부터 3 사이의 범위야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밑에 거는 닫힌 구간 1부터 3은 뭘 뜻하냐면 x 1 포함 3 포함 구간이야 라는 걸 의미합니다. 1부터 3까지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대학교에서도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대학교 때 이렇게 구등으로 주기보다는 열린 구간, 닫힌 구간으로 좀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여기 이제 2,7을 썼어요. 현주야, 그럼 이게 뭔 뜻이야? 2초가 7이면 아닙니다. 얘는 그냥 좌표예요. 2,7입니다. 열린 구간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죠? 네. 조금 좌표고. 자, 보세요. 아니죠.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2,7을 절대 혼자서만 써주지 않을 겁니다. 앞에 점이라고 써져 있고 써져 있으면 얘는 점이 맞고요. 앞에 구간 2,7이라 써져 있으면은 얘는 x가 2부터 7 사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표현 방법은 완전 똑같아요. 완벽히. 그래서 구별을 하려면 앞에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앞에 말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알았죠? 참고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자, 구간 1,4라고 해놓으면 자, 1은 포함하지 않고 4는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대괄호랑 소괄호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2-3번에 연속함수란 말이 있잖아요. 연속함수 모든 점에서 저거 이루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연속의 성질 좀 볼게요. 뒷장에 있을걸요? 연속의 성질. 자, 이거 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쓸게요. 네. 여러분 제가 약간 속도를 늦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루즈에이지 좀 보세요. 힘들까봐 그러신 거고, 여러분 힘들까봐 그런 거고. 네. 또 너무 루즈에이지로 지루해하지 맙시다. 어쨌든 수트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대다수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미분과 적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나 주변에서 듣던 그게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 어렵던 미분과 적분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몇몇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난생 처음 미분과 적분을 함께 하게 돼서 좀 기분이 좋네요. 네. 재현이는 아니래요. 아까 자기 세 번째라고 잘하는 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치. 나 물어보기만 했는데 지현이가 얘기했어가지고. 네, 지현이가 아닌 건 아쉽네요. 그쵸? 네. 뭐 어쨌든 너도 아니잖아. 네? 너 수트 나도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쌤한테 처음 배웠었죠. 이상하다. 너도 거기 클럽에서 처음 배운 거 아니었어? 저 그때 안 배워가지고 쌤이 이제
아, 수업만 하다가 왔나? 네, 수원 그 앞에 지실 동안 그래요. 현주가 수원을 열심히 해야 돼요. 클라리스는 수원하다가 이제 멘탈 나와서 학원을 옮기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냥 멀어서 그냥. 근데 여기 다시 오셨더라고요. 다음이라도 연락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진짜 클라리스 너무 많이 했지. 아니 거기서 멀어서 왔는데 다시 온 거라고 얘기한 건 재윤이었고, 재윤이가 현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자기 거기 멀어서 끊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무슨동에 왔는데 다시 간다는 얘기는 재윤이가 먼저 했고. 저도 그렇게. 너는 안 했었지. 진짜. 알겠어. 아 이제부터 수원 잘하면 되잖아. 저것은 있죠. 그래, 봐. 그러니까 그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 잘하면 되잖아. 그 클래스에 되게 잘해주죠. 네, 잘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일단 집중해봅시다. 루즈해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적분 배우기 위해서 얘네를 배우고 있는 거고, 이게 왜 필요할까는 나중에 알게 되니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긴 해요. 미분이랑 적분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어쨌든 난생처럼 미분적분 배우시는 거니까 약간의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당장 다다음 시간쯤에 미분 들어갈 거예요. 네. 다음이나 다음 시간쯤에. 자, 연속의 성질은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 또 역시 특정점에서예요. 특정점에서 fx, gx 이 두 함수가 연속한다면 극한의 성질이랑 비슷하죠? 극한의 성질은 x는 a에서 f와 g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으로 시작했죠? 이번에는 f랑 g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애들이에요. 연속하지 않은 x는 a에서 불연속한 상황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 애들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1번 fx 더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 둘을 만약에 더했어요. 두 함수를 더했어요. 그럼 새로운 함수가 나왔죠? 그 새로운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x는 a에서 이 함수가 연속해요? 얘도 연속해요? 그럼 연속하는 함수끼리 더해서 나온 새로운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관련된 문제가 뒤에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빼도 얘네들을 빼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도 하나의 함수로 봐야 돼. 하나의 함수. 얘네들을 빼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함수, 새로운 함수도 여기서 연속입니다. 자, 얘네를 곱해서 나오는 새로운 함수도 그냥 곱하면 완전 새로운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얘 2차 함수라고 치자, 3차 함수라고 치자. 곱하면 5차 함수잖아. 그렇게 나오는 새로운 5차 함수도 여기에서 연속이래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딱 하나 주의할 점이 있겠죠? 나누기분. 자, gx가 자, 이 케이스는 연속이긴 한데 딱 하나 빼야 돼. 예외를. 뭘 빼야 돼? 이거 잠깐 옆에다 쓸게. 이 케이스도 연속이긴 한데 이 마지막 케이스는 단 g 0이면 안 돼 라고 쓰면 돼. 아니 걔 함수값이 0이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함수값만 0, 그러니까 야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가 0이 아니라고 써야 될까? 아니면 뭐라고 써야 될까? 둘 다 써야 될까? 얘를 써야 될까? 얘를 써야 될까? 봐봐, 일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게 맞잖아. 봐봐, 0이 아니라 a는 a야. x는 a에서니까 x는 a에서니까 g가 0 혹은 x가 a로 갈 때 0이 안 되는 거는 맞거든. a로 갈 때야 0으로 갈 때 아니고 미안. x는 a에서 보고 있었잖아. 그렇지? 야, 둘 다 써야 될까? 둘 중 하나만 써도 될까? 둘 중 하나만 쓰면 뭘 써야 될까? 쓰긴 써야 돼. 성현아 볼까? 하나만 써도 돼? 누구? 그래? 얘는 안 돼? 얘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얘 안 쓰고 얘만 쓰는 건 어때? 뭐야, 너네 놀리면은 잠깐 성현이가 제일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되죠? 보세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는 친구 좀 잘 봅시다. 그러니까 현재 얘네 gx가 있어. x가 a에서
A에서 gx가 현재 이렇게 0이 됐어. 함수값이 0이야. 잘 생각해봐. 우리 지금 x는 A에서 이미 gx가 연속이라고 가정했죠. 그러면 gx는 이미 x는 A에서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을 겁니다. 이미 같을 거니까 제가 여기서 자 분모가 0이면 안 돼. 즉 분모의 어떤 그 나오는 값이 분모의 x가 a일 때 나오는 값이 0이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얘만 써도 돼요. 왜요? 어차피 gx 연속한다 했죠. gx가 x는 a에서 0이라면 극한값도 이미 0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연속한다 했으니까. 그쵸? 반대로 얘만 써도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아니어야 된다만 써도 돼요. 왜요? 만약에 gx가 x는 a로 갈 때 0이라는 건 gx가 극한값이 0이라는 건 a에서 이미 함수값도 0이라는 거잖아요. 왜? 연속한다며. 이미 둘이 같았다는 거 아니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늘 기억하세요. 분모의 결과값이 0이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분모의 결과값이 0이면 안 돼요. 분모가 x는 a에서 0이면 안 됩니다. 0분의가 되면